마무리 짓자고요. 자, 세율 735쪽. 자, 기초가 돼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주택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기초가 된 상황에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왔다. 735쪽 1번 2주택이죠. 그리고 주택수 따질 때는 2번 조합원 입주권이 끼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해요. 그러니까 합이 두 개니까 2주택자죠. 뭐를 팔았을 때 해당 주택이야. 주택 알아들었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10%. 단 10%를 더하기 싫으면 장기 임대사업하라 이거지. 그럼 장기 임대주택은 10% 더하는 거에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나왔잖아요. 임대료 연중과율이 5% 이하이고 단 언제부터 이 법은 시행된 거다? 작년 9월 14일 이후 9.13 대책이죠? 이후에 취득한 거는 뭐다? 신규로 취득한 장기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에 임대사업을 했다면 10%를 안 더하겠다. 포인트는 규제 발표 지역 뭐다? 이후. 이후는 투기꾼이기 때문에 장기 임대 사업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야. 그럼 이전의 거는 10에서 제외한다. 그 뜻이라고요. 이후가 나오면 투기꾼으로 보겠다 이거지. 이전 이후 정리하고. 그럼 3주택도 똑같아요. 원리가. 몇 프로를 더한다? 20%. 그리고 주택수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이 끼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뭐를 팔 때 해당 주택. 해당 주택이 20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임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를 안 더하겠다. 작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거를 임대사업하면 이후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도 규제지역 발표가 있다. 이전과 이후를 꼭 나눠야 된다고요. 문제 풀 때. 그래도 밑에 박스가 나왔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기본세율로 가요. 몇 년 보유했을 때? 1년 보유했을 때. 그죠?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이 있을 때는 항상 1년 보유해요. 원칙이. 10을 더하고 3주택은 몇 프로를 더한다? 20을 더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10 또는 20을 더한다. 알아들었나요? 장기 임대 사업은 제외한다. 이거예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736페이지. 이게 쭉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지금까지 한 거 정리돼서 나온 거예요. 정리돼서 나왔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이잖아. 딱 체크해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한 거예요. 3주택.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뭐를 양도한 거야? 분양권. 분양권을 양도하면 원칙이 몇 프로다? 50%.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 양도 나와 있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다. 50%에 50%. 그리고 밑에 2주택은 10을 더하고 3주택은 20을 더하고 어디에 있는 거다?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파생상품 공부하면 안 되고 참고. 근데 기타 자산 별 하나 딱 붙이고 1호 자산이잖아.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언제나 기타 자산은 뭘로 간다? 기본세율 6에서 41로 간다고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꼭대기 비사업용 토지. 꼭대기 비사업용 토지 나왔죠? 기본세율에 10을 더한다. 그럼 기본세율이 뭐야? 6에서 42잖아. 그럼 10을 더하면 뭐다? 16에서 52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항상 기본세율이 뭐다? 6에서 40이야. 그럼 세 번째, 비사업용 땅은 10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잖아요, 세율이.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뒤지게 복잡하잖아요. 자꾸 봐야죠?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1호 자산, 기타 자산 빼고 상가 토지는 2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집은 몇 년 기준? 1년 기준.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40. 그 다음 여기다가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10 또는 20을 더하고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원칙이 몇 프로? 50%. 그리고 비사업용 땅은 기본세율에 몇을 더한다? 10. 요 정도. 그래서 세법은 여기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힘든 거예요. 잘해야 돼. 오늘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 737 꼭대기. 자, 보유기간. 자, 원칙 뭘로 따진다? 항상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은 다만 다음 각각 정한 날. 자, 1번 별 하나 딱 붙여. 상속. 자, 상속받으면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피가 안 붙으면 틀린다. 뭐를 물어볼 때? 상속 앤드 세율을 물어볼 때는 피가 붙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 피가 없으면 틀린다고요. 왜? 상속이니까. 자, 부가 2년, 부가 1년 8개월 보유하다가 사망합니다. 사망해요. 1년 8월 보유하다가 상가 10억짜리예요. 이런 1년 8개월 보유하다가 상가 사망한다고요. 그럼 상속받죠? 자가? 그럼 상속인이 6개월 보유. 6개월 보유하다가 팔았다. 항상 양도세는 팔았다. 그럼 양도일이 있겠죠? 팔았어요. 그럼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할까요? 세율을 물어보잖아. 6개월이라고 따지면 상가죠? 몇 프로 뺏어가? 50%. 이런 게 쉬우면 상가 6개월 보유하면 50%잖아요. 그냥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했는데 이렇게 뺏어가면 너무 많이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해야죠? 더하잖아. 그럼 더하면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2년 몇 개월? 자, 2개월이든 4개월이든 2년 채웠어. 채웠으니까 몇 프로로 가세야겠다? 6에서 40으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50% 안 뺏어간다. 상속이니까. 그래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피가 들어가야 돼.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상속은 세율을 물어볼 때만 피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거. 자, 그 다음 2번도 별 붙이고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과세. 항상 2월과세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신다? 징여자. 수종자하면 안 돼요. 징여자. 그리고 결론이 박스 나왔네. 취득일의 기산점. 상속은 원칙이 상속개시일. 장기를 물어볼 때도 원칙이 상속개시일. 오른쪽 뭐를 물어볼 때? 세율만 물어볼 때 피가 들어간다고요. 피.
아무데나 막 피 붙으면 피 봐요. 그럼 증여는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고, 그러나 증여 특례 네 글자로 적어 2월 과세. 증여 특례는 2월 과세예요.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자의 취득일, 증여자의 취득일이에요. 증여 특례는 이게 무슨 과세라고요? 2월 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비사업용. 비자가 붙었어요. 투기 목적이잖아. 그러나 등기되고 몇 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해줘? 3년 보유하면 아까 배웠죠? 장특공제 해줘요. 그러나 세율에서 폭탄을 매긴다. 2년을 채웠다면 6에서 42에 몇 퍼센트를 더 더한다? 10을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본 세율이 몇 프로로 바뀌는 거야? 16에서 52. 근데 옆에 적어 이제. 옆에 이제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땅이야. 그럼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땅은 이제 16에서 52로 올라갔죠. 일반 지역은 여기다 다시 10%를 추가 과세합니다. 지정지역이라고 나오면. 그럼 일반 지역은 뭐다? 16에서 52. 10을 더하니까. 그러나 지정지역이라고 나오면 10을 또 더해요. 그러면 전체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26에서 최대 62까지 올라가. 그래서 비사업용 땅 팔면은 세금 엄청 얻어맞는 거죠. 그죠? 원칙은 뭐다? 16에서 52. 그러니까 지정지역이라고 나오면 10을 또 더해요. 그럼 26에서 최대 62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738조. 자, 그 정도만 하자고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오늘 뒤지게 복잡해. 그러나 반복이야. 결국 60점 맞게요. 반복이다. 근데 이론 특강 딱 하면 있잖아요. 40개가 딱 접혀요. 이론 특강 언제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특강을 한번 듣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거. 어떻게 이런 특강도 한번 안 듣고 세법 공시점수가 나오기를 바라냐고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738. 자, 미등기. 자, 여기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권리는 이용권리와 뭘로 나눈다? 취득권리. 이걸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기타자산, 그 다음 주식. 이게 양도세 대상이잖아요. 이건 기억하겠지. 솔직한 얘기로. 양도세 대상. 기타자산까지가 1호, 주식은 2호.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저렇게, 그죠? 건강이 안 좋아져. 어떤 분은 저기 목동인데 어떤 분은 뭐다? 기억력이 더 안 난대. 안 나지.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여성분은 공부 방법이 틀렸어. 공법이 안 나오니까 공법만 2개월 했대. 공법 점수 90점 나온 거야. 2개월에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녀. 근데 모의고사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과락이야. 몰아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골고루 해야 돼요. 골고루. 그거를 집중적으로 2개월 하면 다 점수 나오잖아요. 다른 거는 복습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다 과락이야. 그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6월달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민법 학개론 정리 끝났잖아 이제. 그러니까 7월달부터는 2차도 이제 골고루 해줘야지.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솔직히 한 과목만 봐야 돼. 시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다른 과목 보이면 이게 좀 뇌구조가 달라졌잖아 옛날이랑. 근데 선별하려니까 6개 과목 갖고 막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선별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발 이거라도 알고
7월달로 문풀이 들어가야 돼요. 등기 대상. 등기 안 하자는 거나. 이거 취득권리 대표적인 분양권. 등기 못하는 거잖아요.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 기타 자산도 등기 대상이 아니고 주식도 등기 대상 아니야. 그럼 등기 대상은 세 가지예요. 그럼 이거를 뭘로 팔았다? 미등기.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뭐다? 제재를 가한다. 불이익을 준다는 거죠? 이런 건 불이익이 없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거기 봐요. 738점. 꼭대기 미등기로 팔았다. 그러면 불이익을 준다. 1번. 그 옆에 적어요. 불이익이라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원칙을 뭘로 구한다? 실지 거래가액은 당연한 거고. 2번부터가 불이익이에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 그럼 미등기로 결정되면 최고 몇 프로? 70. 70. 그럼 여기 봐. 분양권을 미등기로 양도했다. 분양권을 미등기로 양도 시 70%를 적용한다. OX. 분양권을 미등기. 분양권은 미등기를 안 쓰는 거예요. 70% 못 써요.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았을 때. 알아들었슈?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하면 70%를 안 써요. 등기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그 다음 비과세 감면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았을 때는 아까 배웠죠? 계산공제율이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만 적용을 합니다. 공식이 뭐다? 취공. 계산공제식을 알아야 하잖아요. 이번에. 공식이 뭐다? 취공 3%. 미등기는 0.3만 적용해요. 자, 취공이 기억나면 거의 합격권에 붙어. 취공. 계산공제식. 취공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추계할 때 쓰잖아요. 자, 박스 별 딱 붙이고. 자, 미등기로 팔았지만 보지 않는다. 등기된 걸로 의지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제.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준다. 첫 번째. 교환분합, 농지. 농민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분합하는 것은 미등기로 교환하더라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안 본다. 즉 비과세 주겠다는 거요. 그리고 2번 감면대상 농지도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불이익을 안 준다. 그래서 1번, 2번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해줘요. 이런 경우 시골 가면 많잖아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자기 아들에게 미등기로 넘겨 세금이 없어요. 또 자기 아들에게 넘겨 세금이 없어요. 농민지원 차원에서 우리 집을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농지가 많아서 작은아버지에게 넘겨줘.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야. 작은아버지에 넘겨줘.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장남이잖아. 작은아버지가 농사 지으니까 살살 꼬셔서 농지를 다 팔고 80년대 초반에 주식을 투자합니다. 한 회사에 몰빵.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잖아. 종이 쪽지가 되죠. 집안 아수라장이 됐어. 그 수많은 땅을 한 100평이라도 남겨놓지. 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싫어해. 안 만나. 충격받아서 사춘기 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 거야, 땅이. 자, 그 다음. 욕심부리면 한 방에 망하는 거야. 한 방에. 처음은요. 배로 올랐어, 주식이. 더 욕심이 생기잖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주식시장에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같이. 그러다 그렇게 쫑났어요. 자, 그 다음. 자, 4번.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 뭐가 불가능하다?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다? 소송 중에 있어. 옆에 적어. 소송 중. 취득 당시 소송이 걸렸어.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판결받아 팔았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왜 미등기로 안 봐? 4번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요. 이거 1세대 1주택이에요. 등기가 불가능하다. 미등기로 안 본다. 이거 무슨 주택이다? 무허가 주택 하나. 알아들었나요? 이것도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해준다. 무허가 주택이니까 등기가 불가능하잖아. 왜 등기가 불가능해? 무허가 주택. 자, 그 다음 6번. 6번, 7번은 같이 갑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잖아. 그래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종료가 안 됐어. 그럼 등기 못 하잖아. 종료돼야 등기를 받아주죠. 그냥 팔았다.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 다음 7번은 뭐다? 역시 도시개발법. 어떤 땅이야? 채비지. 환지처분 공고가 나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팔았어? 공고 전에. 그래서 6, 7번은 뭐다? 미등기로 팔았지만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이익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몇 번이냐면은 4번. 4번이잖아. 그래서 3번, 4번, 5번이 가장 많이 출제돼. 3, 4, 5. 포인트가 뭐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왜 3번은 불가능해? 이거 분양권 전매죠? 잔금이 안 끝났잖아. 분양권 전매했다. 등기 못하고 또 팔잖아. 분양권 전매,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4번은 왜 불가능해? 소송 중에 있으므로 불가능해. 5번은 왜 불가능해? 무허가 주택이니까 불가능해. 그럼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6번, 7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자, 1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양괄호 1번. 포인트가 뭐다? 결손금.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않는다, 않는다. 통산이랑 똑같은 용어가 뭐다? 합산.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어요. 자, 토지를 팔았어. 주식을 팔았어. 토지 주식을 팔았다고요? 토지는 이익이 났어. 이익 1억. 근데 주식은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3천만 원 결손금이 났어. 결손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결국 손해난 금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이렇게.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손해 나는 거는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또 똑같은 용어가 뭐다? 합산한다. 그럼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항상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합산한다고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1호잖아. 항상 주식은 따로, 2호, 파생은 3,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과 토지는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는 통산, 합산하지 않는다. 1호, 2호, 3호.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 토지, 주식. 이번에는 주식이 아니라 취득권리야.
취득 권리. 손해가 났어. 3천. 그럼 토지와 취득 권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주식은 안 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취득 권리는 1호 자산이잖아. 합산한다. 주식은 토지와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기초예요. 자, 그 다음 결성금 공제. 결성금 공제에 나와 있죠? 결성금 공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토지가 1억이 났어. 1억이 났다고요. 근데 이제 취득 권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취득 권리는 손해가 1억 3천 났어. 1억 3천. 그럼 같은 호죠? 호잖아. 그럼 1억에서 1억 3천을 빼잖아. 그럼 마이너스 얼마나? 3천. 이게 미공제분이잖아. 미공제된 거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결성금. 이렇게. 미공제분. 결성금이 남아있잖아. 남아있죠? 그럼 남아있으면 양도세는 당해 연도에 투기방지물로 소멸됩니다. 없어진다고요, 신고하면. 그래서 3천만 원을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차기. 차기로 차기에서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올해 손해나면 양도세는 올해 끝나는 거예요. 내년 이익에서 뭐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입니다. 그건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2번 미공제분 처리. 결성금이 남아있죠? 결성금이 남아있다고요? 그럼 뭐가 된다?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신고하면. 알아들었죠? 그래서 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미공제된 결성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해요. 투기 목적이니까 해당 연도에 끝납니다. 단 사업자는 공제해줘. 임대사업자잖아. 임대사업자는 공제를 해줍니다. 10년 동안. 그래야 사업을 이어가니까 임대업. 내년 이익에서 공제해줘요. 임대업은 원칙이. 그러나 양도세는 투기 목적. 2월 공제할 수 없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됐어요? 자,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여기 보세요. 결성금을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합산한다. 통산한다. 더하기 빼기 하지. 할 때는 1호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사례가 나와. 주식과 1호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취득권리와 1호는 같은 호죠? 합산한다. 합산하더라도 미공제분 손해가 난 거는 해당 연도에 소멸한다. 고로 내년으로 넘어가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자, 거기까지가 출제. 자, 02번. 자, 무조건 출제되는 거. 2월 과세.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2월 과세입니다. 2월 과세는 왜 생겼어요? 왜 생긴 이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불병이 등장합니다. 2월 과세가 돼야 7월 문포를 할 수 있어요. 출발이 뭐다? 징여후 양도. 징여후 양도라고요.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징여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종자. 자,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갑과 을은 어떤 사이야? 가족끼리. 가족끼리 하는 거라고요. 가족끼리 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그 다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랑하는 거. 아닌 자랑하는 거. 특수관계인이죠? 가족이 아닌 자랑하는 거. 친인척끼리.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씁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이거를 반드시 뭐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시험에. 앞에 것도 정신이 없는데 또 나왔어요. 자, 밑에 의 나와 있죠? 자, 10년간 6억까지는 배우자에게 징의하면 6억까지는 징여세가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배우자끼리 징여는 6억까지는 징여세 안 내요. 자녀와 부모 사이는 얼마까지는 징여세를 안 낼까요? 10년 동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 기타 친족이 받으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징여공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봐주세요. 자, 옛날에 1억에 취득했어요. 갑돌이가. 갑돌이 취득가액은 얼마다? 1억. 1억이에요. 자, 을돌이 수중자죠? 이 수중자를 배우자라고 가정하자고요. 배우자에게 징의했다. 그럼 징의하면 징여세 법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 징여세법에서 평가한다고요. 징여 당시 가액을. 그래서 평가하니까 뭐다? 평가하니까 8억이 나왔어. 부동산이 뛰어서. 그래갖고 뭐다? 을이 팔았죠? 얼마에 팔았느냐? 15억에 양도했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5억. 그럼 갑이 직접 팔면은 얼마가 돼? 15억. 양도세 폭탄 맞지? 폭탄 맞잖아. 그러니까 가족에게 징의한 후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5년 이내에 팔 때는 뭐다? 2월과세란 법을 적용합니다. 왜 이 법을 적용할까요? 직접 팔면은 14억 갖고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징의한 후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야. 취득가액을 높였잖아. 징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야. 을 입장은. 그래서 취득가액이 8억으로 바뀌죠. 그래서 양도세를 회피하더라. 띄어먹더라. 띄어먹잖아.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아먹을 때 5년 이내에 팔아먹을 때는 2월과세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고 들어가는 거다? 1억으로. 이렇게 하는 게 2월과세입니다. 못 띄어먹게끔. 그래서 가족 간에 징여 후 양도할 때는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옛날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을 적용하죠? 그 대신 양도세 계산할 때는 뭐다?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출제되는 게 몇 개? 2개. 뭐 이제 보유기간 따져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진다? 징여자가 취득일로부터. 징여자 기준. 그래서 2월과세는 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게 2월과세예요. 그럼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 갑 거. 그럼 장특공제도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세율도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자, 이렇게 하는 게 2월과세다. 그럼 이제 세금 계산 들어가야죠. 자, 그럼 을은 징여세도 내고 뭐도 내야 돼? 양도세도 내야지. 을은 이렇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금액이 6억이라면 평가니까 6억이야. 그럼 징여세도 안 물고, 배우자라면 또 금방 팔면은 6억에 팔지 양도세도 안 물 수 있어. 6억까지는. 둘 다 세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팔 때는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1억으로 간다. 자, 그럼 징여세 납부하고 그 다음 양도세 이렇게 납부하겠죠? 납부하잖아. 그럼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끼리는 뭐다? 징여를 인정합니다. 공제가 6억까지니까 징여를 인정해요. 징여를 인정해서 징여세 납부한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 징여세는 공제받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가산해서? 필요경비 가산해서 빼주는 겁니다. 산출세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양도세만 걷겠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징여자다, 수중자다? 수중자다. 징여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징여를 인정해. 징여를 인정해서 뭐다? 을이 뭐다? 병에게 양도한 걸로 봅니다. 징여를 인정하니까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갑이 아니라 을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징여자와 수중자 사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계산만 징여자 기준으로 한다. 모든 세금은 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의 기본은 6개입니다. 3가지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그리고 3가지 징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필요 경비에 가산해서 공제를 하고, 징여자와 수중자 사이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수중자. 징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게 기초야. 3개. 자, 이번에 개정법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개정법이 들어왔다. 작년까지는 뭐를 징여해야 돼? 토, 건, 특. 올해부터는 취득 권리가 들어왔다고요. 입주권, 분양권 이거. 토건, 특에다가 부동산 취득 권리를 포함해서 2월 과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개정법이 뭐라고요? 취득 권리도 포함한다. 취득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입주권. 그럼 여기 봐. 분양권 전매에서 세금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여기 봐. 분양권을 샀잖아. 또는 당첨됐죠? 근데 분양권이 1억이 뛴 거야. 피가 1억 뛰었잖아. 그럼 직접 팔면은 세금 맞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징여해. 그냥 분양권 가격이 올라가잖아.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제로.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도 5년 이내에 팔면은 2월 과세에 들어가. 그래서 작년까지는 분양권 전매에서 세금 낸 사람은 거의 없어. 배우자에게 징여하고. 그럼 징여가액이 올라가잖아. 그럼 금방 팔면은 양도세 제로. 근데 중개업자가 법을 모르면 그런 얘기를 안 해줘. 안 해준 사람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들어갔다고요. 자, 그래서 좌우간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배우자라면 어떻게? 이혼해버려. 이혼하잖아. 이혼했슈? 그럼 이혼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해. 그대로 1억 갖고 계산해. 5년 이내에 이혼했다면 5년 지나서 이혼해야 돼. 위장 이혼하더라 이거지. 에?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죽으면 2월 과세를 제외합니다. 세금도 덜 내고 모든 게 용서가 돼. 죽으면 8억 갖고 계산해요. 세금 덜 내려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자, 이게 2월 과세입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740페이지 적용요건 포인트만 딱 잡아요. 자, 몇 년 이내에 양도한다? 5년. 누구로부터 징여받은 거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자, 2번 개정법.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타 자산 중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한하여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이런 거를 얘기하죠. 취득 권리가 들어왔다는 거. 됐어요? 그래서 4번만 알면 돼. 4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혼. 이혼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특례를 적용하되 이월과세를 적용해요. 그러나 사망 죽었잖아. 죽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는 이제 문풀에서 합니다. 문풀에서 한다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밑에 3번 이월과세 효과. 이월과세 효과가 나오죠. 자, 납세의무자는 징여를 인정하므로 세 글자로 누가 납세의무자다? 수중자. 납세의무자 양도세. 그래서 수중자와 징여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 X가 없다. 없다를 길게 어떻게 말씀해요?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여기 봐서 저는 없다라고 가르쳤잖아.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야. 값 기준으로 계산만 나는 거라고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시험장에 가면 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안 배웠대. 없다.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안 배웠다 해. 모든 거는 선생 탓이에요. 자, 그 다음 징여세 처리. 징여를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징여세를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공제를 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더해서 양도가액에서 빼주는 거야. 납부한 만큼. 필요경비 절대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필요경비 세액공제에 속지 말자. 그리고 양도세 계산 이게 이월과세잖아. 3번이 이월과세죠. 당초 징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세 글자로 뭐다? 징여자. 징여자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도 징여자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도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끝났어요 지금? 이월과세. 자, 잘 누구끼리 하는 거다? 가족끼리. 여기 보세요. 가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동생에게 할 수 있잖아요. 동생에게 징여할 수 있잖아요. 동생에게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에게 징여한 후 원리는 똑같아요. 5년 이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도세를 동생을 통해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라 그래요. 자,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우자에게 한 게 아니라 동생에게 했어요. 동생. 형과 동생은 특수관계인이죠. 이거를 무슨 법을 이용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는 뭐다 이제? 배우자는 못 믿겠다. 배우자 지금 얼마 챙겼어? 얼마 챙겼어 배우자? 얼마 챙긴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5억 챙겼잖아. 15억 통장에 입금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 흔들려 안 들려? 흔들려.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잖아. 그래도 이 값이 을 통장으로 들어왔지? 딱 쫓아가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못 믿겠다. 누구에게 할 수 있다? 동생. 동생을 부른 거야.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게 아니라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다.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뭐다?
결정될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형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금 계산을 해봅니다. 형의 양도세와 동생의 뭐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형이 직접 하니까 양도세가 4억이 나와. 형이 1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파니까 양도세가 4억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했죠? 그럼 이거를 합쳐보니까 동생 세금은 1억밖에 안 나와. 1억. 그럼 양도세 띄어먹었어요? 안 띄어먹었어? 3억 띄어먹었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세를 동생을 통해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어떻게 하겠다? 부인하겠다. 부인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갑이 병에게 직접 뭐다?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를 얼마 걷겠다? 4억.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입니다.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부등호죠? 적은 경우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얼마 떼어먹었어? 3억. 그럼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얼마 걷겠다? 4억. 그럼 4억으로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형이 직접 형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옆에가 바뀌지. 자, 증여세 어떻게 할까요? 환급해 줍니다. 이 형과 동생은 증여를 인정을 안 해요. 증여공제가 1,000만 원밖에 안 돼. 알아들었잖아요? 이쪽은 배우자끼리 최대 6억이죠? 이쪽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밖에 공제를 못해. 그러니까 증여를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니까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주고 끝나. 돌려주고 끝나요? 돌려주고 끝난다고. 그럼 양도세만 내는 거야.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여기서는 증여를 인정 안 하니까 증여자가 돼. 그래서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가 다르잖아. 세 가지는 똑같고 세 가지가 다른 거야. 2월과세랑 이해랑. 왜 환급해줘? 증여를 인정 안 해. 돌려주고 끝내. 그럼 양도세만 많이 거두면 되지? 그래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둘 사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맞아. 없어 있어? 있다. 그럼 돈은 누가 챙겼어?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 그럼 형 보고 4억을 내라 그러지? 형은 무재산.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돈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형과 동생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위주로 공부한다? 2월과세 위주로. 2월과세 위주로 공부해요. 공부하되 세 가지는 똑같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고 결정되면 세 가지는 다르다. 지금 막 혼수 상태로 가고 있어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딱 나왔잖아요. 왼쪽 오른쪽 이거 742쪽 742쪽 봤어요? 이거야 결론은. 자, 박스. 자, 줄여서 뭐다? 2월과. 자, 2월과세 위주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2월과세 위주로 딱 동그라미 쳐요. 2월과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존비속. 확인했어요? 적용대상 자산은 개정법. 뭐가 들어왔다? 취득권리가 들어왔어요. 토건특
취득권리. 네 가지만 돼요.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5년 이내.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징여를 인정함으로 세 글자로 뭐다? 수중자. 딱 세 글자로 줄여요. 수중자. 세 글자로 수중자잖아요, 이거. 납세의무자는 세 글자로 수중자예요. 길게 얘기했잖아요. 옆에 수중자 적었어요. 그리고 별표시. 기납부한 징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경비로 공제를 한다.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필요경비로 빼줘. 그리고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조세의 부담은 감수 없이도 적용하고. 적용해요. 근데 여기 봐. 오른쪽은 뭐다? 조세의 감소가 있는 경우만 오른쪽은 적용해. 여기 뭐라고요? 2월과세는 1억으로 적용해. 감소가 없어도. 그러나 이쪽은 조세의 감소가 있을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1억하고 4억, 3억 감소가 있잖아. 그럼 이럴 때만 4억으로 걷는 거예요. 오른쪽은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올라가. 꼭대기. 자, 취득가액 세 글자로 누구 거로 적어? 세 글자로 징여자 취득가액을 적어라. 이게 2월과세잖아. 꼭대기. 그 다음 장기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역시 누구 기준으로? 징여자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져라. 결국 징여자예요. 이게 2월과세예요. 아, 2월과세만 하면 끝나잖아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요. 자, 특수관계자 간 형과 동생이에요.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우외양도 적어요. 형과 동생. 우외양도. 형이 직접 팔면 양도세 폭탄 맞지?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우외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제외한 거.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2월과세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다 돼. 과세 대상 다 적용해요. 그러나 왼쪽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다. 세 번째 공통사항은 5년.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결정되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징여자. 징여자잖아. 징여자가 어떻게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어가겠다는 거야? 4억을. 됐죠? 그럼 징여세 처리. 이거는 징여를 인정 안 해. 돌려주고 끝내. 환급. 돌려주고 끊는 거 돌려주고. 시험은 왼쪽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경비. 왼쪽 오른쪽 달라요. 환급하고 끝난다 이거지.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 왼쪽은 없다. 왜 이쪽은 여기는 있어? 동생이 돈 챙겼잖아. 형은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는 함께 책임을 지는. 감소된 경우만 적용한다. 오른쪽은. 감소된 경우. 이게 법조문이잖아. 포인트는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수중자가 부담 많은 징여세와 양도세를 합쳐. 이거 동생 여기 봐. 동생을 합쳐보니까 얼마가 나와? 1억. 합쳐서 1억이 나와서 가정. 합쳐서 이거를 비교하는 거잖아. 형이 직접 양도한 경우로 계산한 양도세 얼마 나왔어? 4억. 그럼 여기 봐 이거. 그러면은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양도세 띄어먹었지 3억을? 부당행위 계산 부일한 법을 적용해서 뭐다? 갑이 병에게 직접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 얘기에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럼 적용했다면 오른쪽 2번은 하지 말아요. 지금 똑같잖아. 2월 과세랑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 증여자 거. 오른 똑같잖아. 세율. 그 장특공제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이렇게 됐네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이번 시험에 2월 과세. 2월 과세로 딱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2월 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다? 가족 간에 뭐를 증여했을 때 4개 토건축 취득 권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5년 이내에 팔면은 취득가액이 높아서 양도세를 띄어먹지? 띄어먹으니까 취득가액을 1억으로 계산하라. 그 대신 보유기간은 늘려줘요.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죠. 수증자는. 그럼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경비에 가산해서 빼줍니다. 결국 이 법은 양도세를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것만 딱 정리되면 나머지는 문풀에서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 과세 위주로 공부하자. 자, 그 다음 마지막 납세 절차 간단하게 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납세 절차 나와 있죠? 자,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잖아요. 원칙은 뭐다? 신고 기한 나와 있네. 옆에 적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 하는 게 있고 예정 신고가 있고 1년에 하는 게 뭐다? 확정 신고.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원칙. 이게 예정 신고예요. 강행 규정. 신고기한 옆에 적으라고요. 예정 신고라고. 그럼 1호 자산. 1호 자산은 어떻게 신고한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말일일부터야.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2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2개월 앞에 1호 자산이에요. 꼭 말일을 확인해야 돼.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 6월 29일이에요? 오늘이 양도일이에요. 3글자로 양도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 시기 5글자로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3글자로 양도일, 4글자로 양도 시기, 5글자로 대금 청산일. 말기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잖아. 언제까지 해야 돼? 항상 더하기 2. 8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2에다가 말일이니까 안 하면, 이행을 안 하면 바로 뭐를 붙여? 강행규정,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얼마 붙여요? 가산세. 안 까먹는 거.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안 까먹는 게 딱 2가지잖아. 가산세율, 가산금율. 이거 안 까먹는 거. 1호 자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 예외가 있잖아. 예외 나와 있죠? 토지잖아요. 허가받고 파는 땅. 자, 여기 보세요. 양도일이 이날이야. 근데 허가는 늦게 떨어졌어. 암기하지 마세요. 허가는 8월 15일 날 떨어졌어. 그럼 뭔 뜻이에요, 이거?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뭐다? 무효.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청산은 무효라고요. 그러면 말일부터 2개월은 언제까지 따진다? 이날부터 따지는 거야.
말일은 똑같죠. 그건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10월 말일까지. 전자가 들어가면 이건 무효예요.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항상 더하기 2에다가 말일만 붙이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허가받기 전 2개월 말일 허가일. 알아들었어요? 해제가 됐어. 똑같잖아 원리는. 해제가 되면 해제일 말일부터 2개월 전자가 들어가면, 절대 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못 써요. 대금 청산일 쓰면 안 된다고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솔직히. 신고는요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요. 돈 미리 받았다고 그날 안 받아줘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주식. 자, 주식이네. 주식은 말일 앞에 뭐가 붙어? 반기. 반기가 뭐예요? 6월 말 12월 말. 왜 주식은 반기가 붙어요? 주식은 사고 팔고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귀찮다 이거지. 1년에 2번만 하라. 그래서 주식은 출제가 안 돼요. 용어 정리. 중요한 거는 반기가 1호 자산에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반기는 주식에만 쓰는 용어다. 부동산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별 하나 이제 부담보증이요. 자, 채무는 양도잖아.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줘. 징해가 섞여 있으므로. 나머지는 다 2개월이에요. 1호 자산은. 이거만 3개월 준다. 자, 신고 효과. 자,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에요. 신고 효과. 무신고하면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세. 그럼 여러분들이 가상 잘하는 거 가산세 유리네. 이거 안 까먹는 거. 부당차가 들어가면 40, 무는 20, 과소는 10.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납부불은 법이 바뀌었어요. 0.025로 유리 인하됐다고요. 납부불성실 개정법. 작년까지는 만원당 얼마였어? 3원. 이게 인하됐어요. 2.5로 인하됐다. 0.025%. 자, 예정신고 여기까지 안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다? 확정. 확정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올해 팔았으면 항상 확정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역시 뭐가 붙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가산세를 붙죠? 신고납부를 이행하더라도 뭐는 안 해준다? 세액공제 안 해줘요. 결국 이거 미리 납부한 거잖아요. 그죠? 세액공제 안 해줘. 옛날에는요 10% 빼줬어요. 근데 이게 이미 규정에서 강행으로 바뀐 거야. 반드시 해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이고 일정 기간 안에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 X라고 나왔잖아요. 자, 확정신고도 똑같잖아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 하더라도 세액공제 없죠. 자, 그리고 확정신고를 1년에 한 번 하면 돼. 하나만 하는 거다. 예정신고는 강한 규정이죠. 그럼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대로 해야 돼요. 엉터리하면 확정신고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2번이 뭐다?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네. 자, 칠판 주목하세요. 자, 동일연도에 여기 봐요. 누진세율 대상을 2번 팔았어. 그럼 누진세율은 따로따로 계산하면 양도세 띄어먹어. 세율이 낮아져서. 그럼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할 때는 예정신고는 반드시 뭐를 하고 신고해야 돼?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따로따로 신고하면 양도세 띄어먹었지? 확정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안 했잖아. 안 했다는 얘기는 양도세를 띄어먹은 거야. 양도세를 줄였잖아. 그러니까 확정신고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원칙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가산세.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예정을 안 하면 뭐가 붙어? 여기 보세요. 가산세 적용하죠? 이해도 안 하면 원칙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잖아. 그럼 둘 다 붙이면 세금 폭탄이야. 그다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가 답이에요. 4번. 자, 1번. 가산세율은 동일해. 2번이라고요. 2번.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죠? 붙었잖아. 그러면은 확정에는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이 뭐라? 예정에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었죠? 무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20%.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10%. 이거를 언제까지 알아?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양도세는 바로 몇 프로를 감면한다? 50%. 이 3번은 양도세만 쓰는 용어예요. 취득세에 가면 틀려요. 양도세만 쓰는 용어다. 예정신고에 가산세가 붙었어요? 그러면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세액의 몇 프로를 깎아준다고요? 50%를 감면한다. 양도세 용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04번. 자, 04번 별 딱 붙어요. 자,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와 물납인데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은 폐지됐다고요. 분할납부만 가능합니다. 숫자 3개 딱 기억해야 돼. 이거 무조건 출제야. 재산세는 얼마 초과? 500 초과. 종부세는 법 바뀌었죠? 250 초과. 양도세는 얼마 초과? 1000 초과. 두 번째 줄까지만 하는 거다.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 하면 안 돼. 종부세는 몇 개월로 연장됐다? 6개월. 법 바뀐 거요. 그래도 종부세가 이번에 출제 예정이에요. 법 바뀌었다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똑같아서 작년까지는, 올해부터는 250 초과 분납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리고 물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양도세는 물납이 안 된다. 국세는 폐지됐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양괄호 3번. 자,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20%입니다. 중요한 거는 납부세액은 없어. 납부세액은 없다고요. 농특세 20%는 어디에 붙는다? 감면세액. 그래서 우리가 세법 문제를 풀 때 뭐다? 감면세액이 20%는 농특세, 납부세액이 없어. 자, 여기까지 끝. 그러나 국외권은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도 과정에서는 국내 것만 잘하면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봐요. 자, 뒷면에 딱 보면 양도 관련 조세 나왔잖아요. 오른쪽에 딱 나왔죠?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이내에 하는 거다? 3개월. 그 다음 1호 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허가일부터 2개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액공제는 없다. 무신고하면 바로 뭐가 붙는다? 가산세. 그 밑줄 그은 거. 손해가 나거나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그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 연도 5월 한 달. 그리고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죠? 그리고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예정 또는 확정. 그리고 가산세, 율 나와 있고. 근데 그 밑에 X가 뭐예요? 밑에 X가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어요.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가세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부가세가 5개를 딱 정리해야 돼요. 밑에 X가 뭐다? 납부세액은 없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 20%는 어디에 붙는 거야? 감면세액에. 왼쪽이 제목이잖아요. 지금 부가세는 X가 몇 개야? 3개. 이거를 구분 잘해야 돼. X.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만해요. 그만. 계속 집에도 안 가려고 그만할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만. 자, 준비물. 7월 달부터 문풀이에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 갖고 와야 돼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 8월 달 한 장짜리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한 장짜리 꼭 갖고 오고, 그 다음 뭐 갖고 와야 돼? 문제집. 그 다음 뭐 갖고 와야 돼? 요약집.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그럼 문제풀이가 끝나면 그날 배운 내용을 뭐다? 5문제로 압축을 시킵니다, 제가. 문제 한 40문제 풀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럼 쭉 풀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별 표시는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요. 몇 문제? 5개. 그날 딱 2시간 50분 배우고 10분 시험 본다고요. 하나에 20점씩. 그럼 5문제. 5문제지? 그럼 8번이니까 몇 문제야? 40개. 끝났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